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정상화됐죠. 그렇습니다. 야당은 안보국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예, 근데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 경각심이 높거든요. 예.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휴가 취소한 이유도 뭐 거의 그쪽 현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꼽아보면요, 대일 문제, 중국과 러시아 이제 영공 침범, 북한 미사일 발사와 쌀 지원 거부, 일본 주재 총영사의 성비위 문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하나하나만 해도 이게 큰 건데 한 뭐 7, 8개 되죠. 동시다발적으로 닥쳐 있는 게. 예. 예. 오늘 외통위가 열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통위에서 그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곳이 외통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야당이 정부를 질타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 우려가 많았고, 또 제가 볼 때 야당 의원들도 또 외통위가 보통 약간 이제 중진 의원들이 예. 많다 보니까 예. 어떤 뭐 정치적 공격은 덜하고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좀 빨리 하지 싶었습니다. 어떤 네. 얘기들이 오갔어요? 아무래도 일본 문제가 제일 컸죠. 방금 이제 최재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강경화 장관도 일본이 아무래도 내달 2일에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런 정도의 로드맵이랍니다. 만약에 2일 날 가기에서 우리로 지금 국무회의죠. 배제가 결정이 되면 21일 후인 다음 달 하순쯤에 이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예. 이런 로드맵이래요. 예. 강 장관이 만약에 일본 가기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가 제외된다면은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흘 뒤면 8월 1일입니다. 가능한 여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구를 했죠. 네. 또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제각각 주문이 쏟아졌지만은 확답을 안 했고요. 확답은 안 했지만 뭐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아까 그렇죠. 제가 인용했듯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레임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대응한다. 저렇게 나오면은 저렇게 대응한다. 이런 시나리오 차원인데 우리가 먼저 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뭐 최근에는 매일 오후 1시 반에 국정상황실 주제로 각 실의 선임 행정관급들이 모여서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일본 관계는 그렇고. 네. 또 다른 것들은 오늘 외통위에서 뭐가 또 있었어요? 존 볼튼 미 NSC 보좌관 방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보도를 보면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고 뭐 잘 알겠다.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이 정도고 자기네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축이 결국 두 가지가 방위비 분담금이랑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인데 두 사안에 대해서도 강 장관이 다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논의에 한국이 동참해 주는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 논의에 여러 번 동참했다. 네. 이 정도면은 외교부 장관 발언으로는 상당히 좀 구체적인 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자기들이 호르무즈 위기를 만들어 놓고 파병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병 요청은 통킹만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란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적의가 없는 나라다. 실제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갈등과 별개로 우리하고 이란이 사이가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전통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부시 정부 때도 우리가 거기 이제 이란 제재에 대해서 뭐 피해서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미국이 쌍심지를 켠 적도 있는데 네. 이게 보면 좀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오늘 외통위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이 우리 짐을 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짐을 좀 더 지운다 이 핑계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예. 강경화 장관은 그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떤 말들을 했나요? 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고 현안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한 문장이 현 상황을 정리한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에 뭐 거친 논평 발언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전 차원의 발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편치 않은 상황임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오늘 회의 때가 아니라 회의장 주변에서 통일부 고위 관계자가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원래 7월 말에 1항차 배에다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로 됐다. 이달 내
북한의 식량 지원용 쌀 5만 톤 수송을 시작하려는 게 원래 우리 계획이거든요. 무산됐다는 겁니다.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엔 변함이 없다. WEP 세계식량기구하고 북측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직접 북한하고 협상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자세히는 못 밝히지만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김연철 장관이 좀 더 답답해 보였습니다. 북한이 우리는 상대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 두 장관이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아닌 거고 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예. 아무튼 외통위는 좀 진짜 열렸어야 됩니다. 그러게요. 오늘 좀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진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예.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